인도가 어제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인도 ETF, 인도 니프티 50 ETF가 갑자기 급락을 해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뉴스를 봤더니 인도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 이게 원인이 뭘까? 라고 해서 이제 찾아봤더니 인도에서 얼마 전에 하원 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총선 같은 거예요. 인도 총선이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이제 개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인도 선거를 좀 찾아봤더니 와, 역시 우리나라의 선거와는 사이즈가 달라. 일단 유권자가 9억 6천만 명이 넘어. 유권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가 9억 6천만 명이 넘고 선거 기간이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한 달 반, 그리고 총 7차례에 걸쳐서 선거를 하고 땅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인도 선거가 진짜 힘든 게 땅도 넓어, 유권자도 많아, 그리고 소수 민족이 많아서 언어가 수백 개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정말 지상 최대 선거를 인도가 치른 거예요.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래서 이제 그 선거 투표 결과가 어제 나온 거죠. 그 선거 결과가 예측과는 굉장히 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인도의 어떤 정치 불안이 커졌다. 불확실성이 커졌다. 그래서 이제 증시가 굉장히 좀 혼란에 빠진 거예요. 현재 지금 그 인도의 총리가 누구죠? 모디 총리죠. 나렌드라 모디 총리인데 이 총리가 벌써 10년째 총리를 하고 있어요. 올해로 만 10년이 됐어. 그래서 이번이 세 번째 총리가 된 상황인데 결과적으로 모디 총리가 속해 있는 BJP라는 당, 인도 인민당을 포함한 NDA, 쉽게 말하면 집권당 연합이 NDA예요. NDA가 이겼어. NDA가 선거는 이겼는데 원래 생각했던 의석수가 350에서 많게는 한 370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의석수를 몇 개밖에 못 가져갔냐면 293석을 가져가게 된 거예요. 예측이랑 60석 이상, 거의 뭐 7, 80석까지도 벗어나 버린 거지. 그래서 여당 연합은 293석을 얻게 됐고 인도 야당 중에 INC, 인디아 내셔널 콩그레스라고 하는 이제 인도 국민회의를 중심으로 한 야당 연합이 있어요. 이건 인디아예요, 인디아. 야당 연합은 인디아인데 이쪽이 얼마를 가져갔냐면 229석을 가져갔어. 여전히 과반은 누가 가져갔죠? 여당이 가져갔잖아. NDA가 과반을 지키기는 했는데 야당이 얻은 이 229석이 이전 선거에 비해서 무려 111석을 더 가져간 거야. 이거는 엄청난 약진이죠. 그래서 370석까지도 기대했던 모디 총리가 사실상 선거는 이겼지만 이거는 이겼다고 볼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당은 인도 역사에 남을 성취다. 왜냐면 이제 3번 연임하면서 어쨌든 총리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자화자찬을 했는데 야당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인도 국민들이 모디 총리를 내려오라고 하는 경고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려와라 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예요. NDA가 이기긴 했지만 이거는 좀 위기감을 느낄 만한 스코어가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선거 결과로 갑자기 주가가 뭐 장중에 지수가 거의 10% 하락하게 되고 인도의 빅스, 공포지수 빅스가 한 31이 넘는 빅스를 기록했는데 31이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20이었어. 20이었는데 31로 올라갔으니까 무려 50% 이상이 폭등한 거야.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졌던 거죠. 물론 지금은 조금 진정이 된 상태인데 그러면 선거 결과 때문에 어제 하루 인도 증시가 엄청나게 출렁였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인도의 모디 총리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그리고 작년, 올해 마찬가지 인도의 GDP 성장은 전 세계 1위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모디 총리의 정치력이 위협을 받고 있는가가 문제겠죠. 근데 이 모디 총리가 찾아보니까 굉장히 강성인 건 원래 알았잖아요. 모디 총리가 뭘로 유명했어요? 이 악력 센 걸로 유명하잖아. 다른 나라 지도자들이랑 악수하면은 막 시진핑 막 얼굴 막 일그러지고 푸틴도 얼굴 빨개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손가락이 이미 부러진 것 같은데 약간 손이 막 이렇게 돼. 모디 총리랑 악수 한번 하면 일부러 그러는 일부러 내가 당신보다 강한 남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악수를 하는데 막 으깨버린다고 사람 손을. 약간 이런 강한 남자 이미지가 있는데 그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사면속 연임이 되면서 보통 웬만한 독재자들 아니면은 사면속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거의 없잖아요.
뭐 러시아의 푸틴이라든지 튀르키의 에르도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말고는 3번 연속으로 지도자를 한다 이런 경우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당 쪽에서도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을 문제 삼고 이젠 모디 총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거죠. 그런데 이 모디가 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냐, 어떤 야당 정치인들, 정적들을 표적 수사를 해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이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 그리고 2016년도에 사담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디 총리가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말을 했었는지가 밝혀지면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인도 국민들이 하게 됐다.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자기를 굉장히 영적인 지도자, 청렴결백하고 약간 신격화하는 표현을 쓰면서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정적들,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할 수 있겠냐고, 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다, 약간 이런 말들이 전해지면서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 하원 선거 결과에 그 민심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걸로 이해할 수 있고, 지금 인도 경제가 잘 나가다 보니까 뭐 작년에 G20 회의도 주최하고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디 총리랑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모디 총리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이라든지 그립감이 좀 떨어지게 된다면 지금 인도가 진행하고 있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암초를 만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내부 정치에서 계속 이제 발목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증시에 반영이 됐다라고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인도 투자를 뭐 작년, 재작년 지속해서 향후에 인도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인도에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인도의 내부 정치를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경제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인도 정치까지 공부해야 돼 이제. 아무튼 갑작스러운 이슈가 터져서 오늘은 좀 빠르게 영상을 좀 찍어봤으니까 인도 투자하는 분들은 꼭 이번 이슈를 체크하고 가야 된다. 됐죠?